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내일부터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자, 작년 이제 2020년에 부동산 대책들 정말 많았었습니다. 24번째 대책까지 함께하면은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동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다양한 혜택들을 노리고자 또 혜택들이 또 축소되면서 어떻게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하는 단계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의 그런 정리들과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 전반적인 모습들을 정리를 하고요. 내년에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축소가 될 수 있는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에 다양한 전략들을 또 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부동산 고수비급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 오늘 126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월 18일 이후에 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주택임대 사업자의 변천사 등록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년 전이었죠. 2017년도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관리적인 차원과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증가를 좀 꾀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 권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종부세 그런 합산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30% 이상의 그런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주임사 등록을 통해서 보유기간으로 매도 물량이 오히려 감소되는 이런 요소들도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4년 또는 8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잠김 현상, 3년 동안의 투자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매도되는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공급 물량의 감소가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죠. 2018년도 4월 1일 기준 일자로 해서 4년 단기 임대주택의 혜택들을 제한을 시켰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가 중과 배제를 없애고 그리고 또 그런 종부세의 합산 배제를 없애는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4년 단기 임대주택의 혜택들이 제한이 되고 9.13 대책 때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취소가 되는 8년짜리도 이제 취소가 되는 이런 요소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가장 집값이 많이 상승을 기록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투자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만 하더라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정도로 더욱더 많은 대책들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의 그런 혜택들도 당연히 많은 변천사를 또 겪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자진 말소라든가 자동 말소를 유도를 했고요. 4년이라든가 8년까지 보유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말소할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의무 보유 기간을 거치면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에 함께 동반될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또 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붙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8월 18일 이후에는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발의가 됐었고 자, 이제 내년에는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그런 혜택들이 조금 축소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또 임대 사업자의 증가가 같이 함께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혜택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아파트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세금적인 부분에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 지금 현재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5%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취등록세가 다주택자, 2주택자일 경우에는 8%의 취등록세,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2%의 취등록세가 조정지역 대상에서는 그 세금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의 8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취등록세 감면을 꼭 받으셔야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등록세의 그런 부담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투자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런 혜택들은 볼 수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고요.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도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의무 보유 기간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 또 4년짜리가 이제 자동 말소되는 시점에서 8년짜리로 이제 연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유지가 되어 있다. 재산세라든가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의 인상분들에 대해서 감면 혜택도 같이 함께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책임이 따르게 되겠죠. 의무 보유 기간을 10년 거쳐야 되는 점, 그리고 임대료 상한을 5% 제한하고 있는 점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진행 절차 굉장히 많이 헷갈려졌어요. 뭐 부기 등기도 새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산정이라든가 감정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의 매매부터 등기 업무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내가 했었을 때 사업지의 입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게 사업성으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다 했었을 때는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에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물건, 신규 취득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주지 관할의 구청에 가서 또는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에서는 시청에 가서 주택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매매 계약서가 꼭 필요하고요. 거기 더불어서 거주지 구청 등록을 할 때 주택 가격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서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12월 10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이 주택 가격에 기입을 하실 때 주택 가격 산정할 수 있는 보증 그 주택 가격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뭐 감정평가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내용들을 기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 신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매물 등록만 하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은 새로 등록을 세무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같이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으실 때만 세무서에 가셔서 교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를 이제 놓으시겠죠. 매매를 했으니까 임대를 놓으실 때도 임대차 계약서를 그냥 단순히 전세 월세 계약서가 아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나중에 임대 개시일 신고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물건에 대해서 임대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필수 의무 조건이죠. 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또는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뭐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HUG가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을 해서 감정평가서라든가 등기부등본, 인감신분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2년 이내에 발행되어 있는 감정평가서가 필요한데 요걸 받기 위해서 물건지의 감정평가를 또 진행하셔야 됩니다. 12월 10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의 가격 산정하는 것 플러스 공시가격과 기준 시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맞는
구성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건지 감정평가 이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임대 개시 이제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짜에 맞춰서 임대 개시일 신고 이거는 물건지의 구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주지의 구청이 아닌 물건지의 구청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임대 개시일 신고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 업무를 준비를 하셔서 등기를 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등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권으로 이전 등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기 등기의 의무까지도 필요성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체크를 하시고요. 등기와 부기 등기는 같이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기 등기를 왜 해야 되나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등록 임대주택임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세부 서류로 구성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의무화로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등기라든가 부기 등기는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매매부터 시작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대 계약을 하고 등기 업무까지 하시게 되면 온전히 한 사업지에 물건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어렵다면 어렵고요. 쉽다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개정되는 이런 법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투자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활하게 같이 함께 구성돼서 공급 물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집값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같이 함께 상생된다면 정말 건강한 투자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1:1 무료 세미나 저희가 무료 세미나인데요. 원래는 인원이 이제 뭐 10명 제한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소규모로 1:1 무료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안내를 드렸었던 개발 시행 사업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는 사업에 내가 한번 투자해보겠다 또는 내가 직접 한번 건축주가 되어보겠다 하는 디벨로퍼 투자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소규모 한 분, 두 분 모시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소규모로 시크릿하게 움직이셔서 좀 강의를 들으시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진행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는요. 2021년 내년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위기는 기회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세법 개정되어 있는 부분들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지역 두 지역, 인기 있는 지역으로 함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이고요. 자, 이곳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너무나도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임대 가격이 너무 높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생활 인프라 너무 좋기 때문에 임대 수요라든가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으로서 수요가 굉장히 풍족하다. 거기에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롯데칠성부지라든가 또는 서초동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양재역까지 개발 호재의 집가 상승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양재역 주변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지역들인데요. 일축거리 공원이라든가 양재천을 끼고 있는 양재 1동이고 이 지역에 바로 카페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만족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남역 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양재역은 3호선과 지금 현재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GTX 신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GTX 신호선은 삼성동,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바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포진되어 있다. 주변에 뭐 재건축 아파트들 개포동이라든가 또는 서초동 라인의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도 거의 다 완공이 됐죠. 거의 더불어서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의 학원가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집값.
전세 가격에 정말 계속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다양한 업무타운까지도 굉장히 빠른데요. 양재 R&D 연구단지, 많은 대기업과 연구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고, 이곳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테헤란로라든가 또는 삼성역의 국제의료 복합지구, 향후 5년 동안 12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이 바로 국제의료 복합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서리풀 터널의 상층부 지역의 정보사 부지가 또 일자리 타운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까지의 그런 증가가 또 예정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중 역세권으로서 7호선이라든가 또는 9호선, 2호선, 신분당선, 3호선, 뭐 너무나도 많은 노선들, 거기에 더불어서 GTX 라인이라든가 위례 신사선,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40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복합 상가동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3개 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라든가 편리성, 생활의 인프라, 상가가 들어가는 건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삼면 코너형 가시성이 우수하다는 점, 엘리베이터라든가 기본 시설, 완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넓은 투룸으로 거주하기에 편리한 이런 생활의 인프라 갖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5월 정도 준공 예정인 물건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잘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는 점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재 R&D 특구 조성의 조성 사업들,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점께 연구원들의 그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들도 뭐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또는 KT 부지들이 지금 현재 K사 부지들이 가점계 코오롱 부지가 가점계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GTX 신호선의 삼성역과 양재역의 한 정거장으로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신분당선 지금 1차 구간 신사역까지의 2023년 완공, 그리고 앞으로 한남동을 지나서 민족공원과 용산까지의 2차 구간까지 예정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북부 연장선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역과 그리고 서북부 라인까지도 연장선이 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노선으로서 신분당선이 굉장히 많은 기대 가치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녹지하 지상 공간을 이제 공원화, 지상 공원화 조성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공공 임대주택까지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적인 부분에서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복층형으로 12차선 왕복 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하화, 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매매 가격, 지금 이미 양재역 부근은 5억 중반대에서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뭐 아파트 구입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점, 주변보다 급매성으로 싸게 나와 있는 걸 구입하셔야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주변보다 아무리 좋은 지역도 비싸게 사면은 내 투자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변보다 현저하게 금액적인 메리트를 받아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전세 가격은 반면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뭐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투자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 강남권 양재역 역세권에서 2천에서 3천만 원 투자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투자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양한 절세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대까지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요, 용산구, 서울의 가장 중심인 지역 용산구의 효창동 함께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이죠. 효창공원암역 역세권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장점은요, 다세대 주택으로 전용 면적 약 9평 정도로 나와 있는 투룸 구성인데 3베이 구조로 굉장히 그런 구조가 좋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전망 뷰가 벌써 3층부터는
다 모든 곳들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광이면 채광, 뭐 가시성이면 가시성, 전망, 뷰 너무나도 좋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굉장히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는 잘 맞춰지는 유일무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1억대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고 요즘 뭐 전세 맞춰지는 거 보니까 투자 금액이 한 8천에서 9천만 원대로 투자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은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용산의 미래 가치 때문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개발 사업이라든가 민족공원의 조성 사업들, 또 GTX, 서울역 마스터 플랜, 북부 역세권 개발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노후 지역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효창동이라든가 서계동, 청파동 또는 뭐 원효로 일가 이런 라인들이 다 재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들이 꼭 필요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결국 환경 개선이 일어나면은 땅값이라든가 집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투자하는 데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창동은 바로 이곳 효창공원암역에서 역세권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삼각지라든가 또는 남영역이라든가 또는 용산역, 신용산역, 서울역 이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입지가 굉장히 장점이기도 한데 간선도로 뭐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강변북로를 따라서 이동하시면 강남권의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 되겠습니다. 자,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뭐 이태원 주변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교통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많은 재건축 사업들과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들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효창동 주변에는 저밀도, 한남뉴타운처럼 저밀도 주택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메리트가 좀 많이 갖춰져 있는 곳이 특징입니다. 자, 마포 공덕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심 지역의 상업 업무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 사업들 그리고 강남권까지도 일자리 굉장히 가깝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마용성에서의 용산 가장 중심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민족공원 조성 사업과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용산 정비창 부지의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점들 그리고 서울역의 마스터 플랜으로서 지중화돼서 용산역까지 지상철들이 지중화되면서 그리고 다양한 광역 철도망들이 새롭게 5개 노선이 추가되는 것이 바로 서울역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이 1조 6천억 원의 투자 금액으로 하나 컨소시엄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매매 가격 이곳 용산도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변 대비해서 이미 이곳도 5억대가 나온 지가 훌쩍 넘었죠. 그래서 매매 가격 역세권이면서도 4억 4천에서 4억 7천만 원대 매매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 지역이 용산 효창동 바로 옆 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로 일가이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 사업들의 큰 여파를 또 이주 수요라든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1억 초반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용산역이 계속 개발되면서 월세 수요라든가 외국인들의 그런 유입도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곳에 임대가,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월세 금액도 110에서 120만 원 정도 강남 못지않는 금액을 자랑하고 있고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개발 사업, 부동산을 직접 시행하고 개발하는 디벨로퍼 투자 세미나는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요.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내가 정말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지금의 상황을 더욱더 용이하게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 예약이 꼭 필요하도록 하겠고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한 분 1대1 무료 상담으로 저희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 신축년 2021년에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